와, 돌아온 재훈님 과학. 예, 저번 시간에 소화순환을 더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 관계로 순환을 따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쓱. 일단 순환 같은 경우에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이건 썰이니까 그냥 썰만 풀게요. 순환의 역사는 이제 혈액 연구의 역사와도 직결되는데 최초의 좀 의사라고 부를 수 있는 갈레노스라는 사람이 있죠. 갈레노스가 투기장? 검투사들이 싸우는 거기 알죠? 거기서 인체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소장에서 간으로 갔다가 심장으로 갔다가 온몸으로 가는 혈관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게 갈레노스의 생기론입니다. 자연의 영, 생명의 영, 동물의 영이라는 개념을 제시했고요. 이 중에 지금 과학으로 가면 자연의 영은 산소, 생명의 영은 영양소, 동물의 영은 전기적 신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가 혈액을 통해 이동하고, 근데 생명의 영이 간으로 간다? 그럼 혈액이 간에서 생성된다? 근데 사실 간에서 생성되지 않죠? 골수에서 생성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가 심장으로 가서 온몸으로 간다. 여기까지 맞았어요. 놀랍게도. 근데 갈레노스가 한 희대의 뻘짓이 있습니다. 자연의 영이 온몸으로 가서 전달된 후에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에 영을 전달하고 난 혈액이 사라진다라고 주장했어요. 한마디로 혈액이 일회용이라는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얼탱이가 없죠. 그러나 당시엔 이게 거의 최초의 과학적으로 인체를 설명한 방식이었고 굉장히 오래갔어요. 이 이후에 거의 1000몇 년이 지나가지고 윌리엄 합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생리학 교수예요. 갈레노스의 가설을 듣고 이게 개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 양이 있어요. 양처럼 안 생겼네요. 아무튼 양임. 양의 목을 자르는 거 아니고 혈관을 잘라요. 그럼 여기서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피를 모아요. 그랬더니 한 번 심장이 펌프질을 할 때마다 약 70ml가 나온다. 그런데 이거를 분 단위로 환산을 시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왜냐면 대충 1분에 70번 심장이 뛴다고 했을 때 1분에 5리터가 나오는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이 됩니까? 1분마다 간에서 피를 5리터씩 만든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개소리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하비는 심장이 동맥, 정맥 중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여기 사람 팔이 있어요. 와, 잘 그렸다. 이 정도면 레알 크크. 끈을 묶습니다. 끈을 세게 묶었더니 손의 상태가 혈액의 색이 혈색에서 좀 창백한 색이 되고 온도도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또 약하게 묶었더니 이게 혈액이 이렇게 흐르죠. 대충 이렇게 흐른다고 쳐요. 근데 알다시피 두 개의 동맥과 정맥이 같은 깊이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생겨요. 이걸 손으로 밀어보면 한쪽 방향으로 밀리고 한쪽 방향으로 안 밀립니다. 왜냐? 판막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동맥은 심장에서 말단으로 가고 정맥은 말단에서 심장으로 오며 동맥에서 정맥으로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더 직관적으로 그냥 여기 혈관에서 철사를 박잖아요. 그러면 피가 이쪽으로 흐르면 철사는 이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되게 직관적이죠? 이런 방식으로 혈액의 방향을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심장의 구조와 기능. 제가 살면서 많은 과학 선생님을 보았지만 그 누구도 멋지게 심장의 원래 모습대로 심장을 그리지 않아요. 다들 그냥 씨발 이건 에바지.
자, 과학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이걸 칠판에 그리다니. 슉. 이 정도면 잘 그렸지, 레알 크크. 이거를 그냥 4개로 나눠버립니다. 위가 심방이고요, 아래가 심실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판막이 있어요. 여긴 2개라서 2000판이고요. 여긴 3개라서 3000판입니다. 얘네를 합쳐서 방실판이라고 부르고요. 또 심실에서 나오는 데는 판막이 있죠. 얘네를 반월판이라고 부르는데요. 반달처럼 생겨서 반월판입니다. 아무튼 이 좌심실과 우심실을 구분한 기준은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다고 쳐요. 그럼 여기 심장이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 기준으로 이쪽이 좌고 이쪽이 우잖아요. 그래서 심장도 이쪽이 좌심이고 이쪽이 우심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이동하냐. 일단 좌심실에서 이게 대동맥이거든요. 대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가요. 그럼 막 모세혈관이 있겠죠. 모세혈관을 통과해요. 그럼 모세혈관을 통과한 다음에 우심방으로 들어오거든요. 여기가 대정맥이에요.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게. 그럼 우심방은 그 피를 우심실로 보내고, 우심실은 이걸 쓱 쓱 쓱 오케이 폐로 보냅니다. 이게 폐동맥이에요. 그럼 폐에서 기체교환이 일어나고 이게 폐정맥이거든요. 폐정맥으로 와요. 그러면 폐정맥으로 들어온 피가 좌심방을 걸쳐서 다시 좌심실로 나갑니다. 한 바퀴 돌았죠? 이게 바로 체순환과 폐순환의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 색이 다르죠? 이 파란색이 정맥혈이고 빨간색이 동맥혈입니다. 동맥혈은 산소가 많아요. 와, 정말 재미있어. 일단 그러면 순환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대부분의 이런 것들은 압력차 혹은 확산 둘 중에 하나로 찍으면 맞습니다. 압력차예요. 확산은 호흡이죠. 자, 그럼 심장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심장이 있죠. 먼저 심방이 수축해서 심방에 있는 피를 심실로 보냅니다. 이게 0.1초. 그 다음에 심실이 수축해서 심실에 있던 피를 보냅니다. 이게 0.3초. 그 다음에 둘 다 같이 이완합니다. 이러면서 피가 들어오죠. 이게 전체 이완이 0.4초. 그래서 약 합치면 0.8초고요. 이렇게 되면 1분에는 75회 맥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두근두근 거리는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이게 두근두근? 네, 도끼도끼리 씨발 미안합니다. 허허. 자, 아무튼 자자자. 그래서 이런 심장 박동음은 어떻게 생기냐. 중간에 판막이 있다 그랬죠. 판막은 언제 닫히냐면 피가 역류하려고 하면 닫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피가 판막에다 꼬라 박아요. 그럼 이때 철벽한 소리가 나겠죠. 이게 두근두근 하는 심장음입니다. 되게 신기했어요. 저 이거 알고. 여러분도 신기하세요. 신기하라고. 그럼 이 주기를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거든요. 쓱 쓱. 중요한 그래프예요. 자, 일단 처음에 심방이 수축한다 그랬죠. 초록색이 심방입니다. 이렇게 쓱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때 동시에 심실도 압력이 올라가요. 근데 이게 이렇게 역전한 부분이 있어요. 언제냐면 얘가 이제 수축이 끝나고 심실이 수축하기 시작할 때죠. 그럼 얘는 이렇게 떡상을 해요.
근데 여기 압력이 역전되잖아요. 여기 이게 지금 심실이었지. 심실의 압력이 심방의 압력보다 커지죠. 근데 그럼 원래 피뿐만 아니라 모든 액체는 고압에서 저압으로 흐릅니다. 그럼 이렇게 흐르려고 할 텐데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때 방실판이 닫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윗동네에서는 우리 동맥이 있어요. 동맥의 압력은 여기서 같이 올라갔다가 나와서 다시 좀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심실의 압력이 동맥보다 커지죠. 그러면 이렇게 흐르겠죠. 자연스럽습니다. 반월판이 열립니다. 여기선 반대로 심실의 압력이 동맥보다 작아지죠. 그럼 이렇게 흐르려고 하겠죠. 부자연스럽습니다. 닫힙니다. 아무튼 그래서 얘는 쭉 내려와서 나 처음에 시작을 되게 낮은 데서 했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얘는 이렇게 돼서 사실 이때 좀 상승해요. 근데 제가 시작을 이상한 데서 해서 어쩔 수 없어요. 얘네를 좀 더 낮췄어야 돼요. 미안해요. 아무튼 여기서 다시 재역전이 일어납니다. 이때 심방보다 심실이 커졌죠. 여기선 반대로 심실보다 심방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흐르겠죠. 자연스럽습니다. 열립니다. 와, 이게 우리가 언제 심장음을 들을 수 있고 이런 그래프입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한테 혈압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를 할게요. 혈압 같은 경우에는 혈류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람 팔이 있죠? 너무 못 그렸다 솔직히. 양심적으로 팔이 있어요. 와, 잘 그렸지 이 정도면. 다음에 여기 혈관이 있겠죠? 다음에 여기 혈압 잴 때 목 감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압력을 세게 주면 만약에 혈압보다 이 압력이 세면 피가 못 흐르겠죠. 근데 심장 주기에서 동맥은 좀 압력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압력이 만약에 이렇게 일정하게 감소한다? 그럼 분명히 여기선 높았는데 여기선 낮아지겠죠. 앞에 판막처럼 흘렀다 안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혈관에 꼬라 박아서 소리가 나요. 이 소리를 청진기로 들을 수 있거든요. 이게 옛날식 방식이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렇게 혈관이 튀어나온 걸 센서가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있는 이렇게 생긴 기계식 혈압계입니다. 멋져요. 자, 넘어가서 여기부터는 약간 트리비아니까 딱히 안 적을게요. 우리만 심장이 있는 건 아니죠. 다른 동물들 심장이 있습니다. 어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심방과 하나의 심실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원시적이죠. 얘네는 물에서 살고 근처에 널린 게 물이다 보니까 받는 중력도 적어요. 그 다음에 또 굳이 이렇게까지 복잡한 시스템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자식 구조인 거죠. 양서류는 조금 더 발전해서 이 심방 1심실인데 문제는 얘네가 동맥혈이랑 정맥혈이 섞어버려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산소의 양이 줄어드니까 생존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얘네는 피부 호흡을 합니다. 개구리는 촉촉해야 살아요. 마르면 죽습니다. 파충류는 얘보다 조금 더 발전해서 이 심방 불완전 이심실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는 그래서 피부 호흡을 안 해도 돼요. 근데 반대로 조류랑 포유류는 정운동물이에요. 앞에 세 마리는 변온동물이었거든요. 얘네는 체온 유지를 하려면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해서 폐순환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우리랑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혈관에는 뭐 동맥, 모세혈관, 정맥이 있고요. 이건 대충 다 알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참고로 정맥 같은 경우에는 동맥 알지? 압력이랑 속도랑 단면적이 이렇게 세 개가 차이가 나거든요. 대충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동맥은 당연히 압력이 왔다 갔다 하겠죠. 속도도 똑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반대로 총 단면적은 모세혈관보다 작겠죠. 모세혈관에선 단면적 떡상, 압력은 꾸준히 내려가고요. 속도는 가장 좁은 공간에서 가장 느려졌다가 이후에 다시 빨라집니다. 이게 이름 뭐였지? 연속방정식이었나? 아무튼 유체역학에 모식이 있어요. 기억 안 나는데. 아이고 물리를 안 한 지 오래돼서. 아무튼 정맥은 다시 속도 조금 빨라지고요. 압력은 계속 내려가고요. 단면적은 다시 내려갑니다. 근데 이 압력 마지막에 음압이 생겨요. 압력이 0보다 내려가요. 그래서 얘네가 역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판막이 있습니다. 끝! 목 아파, 씨. 와, 순환 여기까지. 안녕. 다음에 아마 호흡이나 배설 찍을 것 같습니다.